여러분, 지금 미국 최고 부촌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진돗개 한 마리가 중국 황실견을 완전히 굴복시켜버렸거든요. 5천만 원짜리 중국 차우차우가 한국 진돗개 앞에서 꼬리를 내리고 떨고 있습니다. 그것도 미국 억만장자들이 사는 동네에서 말이에요. 중국인 부자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어쩔 줄 모르고 주변 미국인들은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저 한국개가 뭔데? 차우차우가 왜 저래?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충격적인 사건은 따로 있거든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100% 실화입니다. 한국 진돗개 한 마리가 미국 최고 부촌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실제 이야기. 믿기 어렵겠지만 모든 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캐서린 블레어입니다. 47세, 뉴욕 외곽 리버우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죠. 그날 진돗개 백산이와 함께 평소처럼 저녁 산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리버우드 메인 스트리트를 걷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평화로운 부촌에 태풍이 몰아쳤어요. 검은색 롤스로이스가 천천히 모퉁이를 돌아 나타났어요. 엔진 소리조차 고급스럽게 들렸죠. 차가 멈추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그쪽으로 향했어요. 린 샤오웨이라는 중국계 부호가 이사 온 거였거든요. 차 문이 열리자 값비싼 수제 구두가 먼저 보였어요. 그리고 완벽하게 다림질된 정장 바지, 손목에 반짝이는 금시계까지. 샤오웨이가 천천히 차에서 내렸어요. 첫인상부터 압도적이었습니다. 그가 주변을 둘러보며 거드름을 피우는 모습이 백산이와 함께 걷던 제 눈에 들어왔죠. 그런데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어요. 차 뒷문이 열리자 털복숭이가 튀어나왔어요. 덩치가 상당했죠. 곰 같은 얼굴에 복슬복슬한 털, 그리고 혀를 내밀고 헥헥거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샤오웨이가 득이양양하게 황황이라는 차우차우를 소개했습니다. 이 아이는 황실견이에요. 샤오웨이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마치 보석을 자랑하는 것처럼 황황이를 바라보며 말했죠. 중국 황제가 직접 길렀던 혈통입니다. 라이온 도그라고 들어보셨나요? 주변 사람들이 오하는 탄성을 내며 가까이 다가왔어요. 황황이는 그 관심을 즐기는 듯 꼬리를 흔들었죠. 그 순간 샤오웨이의 시선이 백산이에게 향했어요. 샤오웨이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마치 뭔가 불쾌한 것을 발견한 것처럼 미간을 찌푸렸죠. 그리고는 비웃는 표정을 지으며 저에게 다가왔어요. 진돗개냐는 말이 마치 싸구려라는 뜻인 것처럼 들렸어요. 샤오웨이는 백산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고개를 저었죠. 사냥개 종류는 위험합니다. 야성이 강해서 훈련도 제대로 안 되죠.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주먹이 저절로 꽉 쥐어졌죠. 하지만 샤오웨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황황이와는 급이 다르다고요. 2000년 황실 역사를 가진 최고급 견종과 비교할 수 없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 제 백산이를 그렇게 깎아내리다니. 목구멍까지 치솟는 분노를 억누르며 백산이를 내려다봤어요. 백산이는 여전히 조용히 제 옆에 서 있었죠. 샤오웨이는 황황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황실에서 기른 개니까 교양이 있어요. 절대 남을 해치지 않습니다. 황황이는 확실히 인상적이었어요. 털이 복실복실하고 얼굴이 둥글둥글했죠. 지나가던 사람들이 곰 같다, 예쁘다며 감탄했어요. 요즘 사람들이 아무개나 키우는데 조심해야 해요. 품종이 확실하지 않으면 위험하거든요. 같이 듣던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품종이 중요하다는 말에, 황실견이라는 말에 감탄했어요. 리버우드는 미국에서도 손꼽히는 부촌이니까 그에 걸맞는 고급개를 키워야 해요. 사람들이 동조했어요. 우리 동네 격에 맞는 개라고들 했죠. 샤오웨이는 더욱 거만해졌어요. 가슴을 펴고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죠. 중국은 개 문화의 발상지입니다. 5000년 역사 동안 최고의 개들을 길러왔어요. 그는 잠시 멈추고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다른 나라 개들과는 차원이 다르죠. 특히 변방나라에서 온 개들은 수준이 떨어져요. 제 속이 끓어올랐어요. 백산이를 그렇게 모독하다니.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참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샤오웨이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니 더욱 화가 났죠. 앞으로 황황이가 이 동네 수준을 한 단계 올려놓겠어요. 그것이 샤오웨이가 마지막으로 던진 말이었어요. 고급 주거지에는 고급 반려견이 어울리죠. 리버우드 같은 곳에는 검증된 명품 견종이 있어야 해요. 그 말이 끝난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말다툼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요. 그날 밤 저는 분노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이불을 뒤척이며 계속 그 순간이 떠올랐죠. 샤오웨이의 거만한 표정, 사람들의 동조하는 모습, 그리고 조용히 모든 걸 견뎌낸 백산이의 모습까지. 샤오웨이의 거만함도 역겨웠지만 무엇보다 품종이나 혈통으로 개의 가치를 판단하는 그 속물근성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백산이는 그런 허영과는 거리가 먼 진짜 가치 있는 존재인데 말이에요.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눈을 감으니 6개월 전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선명했죠. 저는 샤오웨이 같은 속물들과는 정반대의 이유로 반려견을 찾고 있었죠. 저는 계속 반려견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품종이나 혈통이 아닌 진짜 마음이 통하는 개를 원했어요. 우연히 본 다큐멘터리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갑자기 화면에 새하얀 개가 나타났어요. 그 개가 주인을 위해 목숨을 걸고 뛰어드는 모습을 보는 순간 리모컨을 쥔 제 손이 떨렸어요. 한국의 진돗개 이야기였어요. 화면 속 하얀 개가 주인을 위해 목숨을 걸고 뛰어드는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해설자의 나레이션이 감동적이었어요. 천년을 이어온 충성심, 절대 배신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설명을 들으니 그 순간 알았어요. 바로 저게다. 명품이니 황실견이니 하는 허영과는 차원이 다른 진짜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인터넷 검색이 시작됐어요. 진돗개에 대한 모든 자료를 찾아봤죠. 새벽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다음 날부터 한국과의 연락이 시작됐어요. 입양 절차는 복잡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서류 작성하고 화상 면접 보고 집 환경 점검까지 한 달 반이 걸렸어요. 브리더의 설명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진돗개는 아무나 키우는 개가 아닙니다. 주인을 평생 섬기는 개예요. 그 말에 더욱 확신이 섰어요. 바로 이거다 했죠. 진돗개는 단순한 개가 아니라 한국인의 정신 그 자체입니다. 브리더분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천년 동안 외침을 막아내며 살아온 한국인의 불굴의 의지. 가족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끼지 않는 희생정신, 절대 굴복하지 않는 자존심이 모두 진돗개 안에 녹아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심장이 빨리 뛰었죠. 드디어 공항에서 만난 그 아이. 새하얀 털, 곱게 선 귀, 그리고 그 눈빛. 차분하면서도 깊은 눈동자가 저를 바라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백산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하얀 산처럼 웅장하고 고결한 모습이었거든요. 황황이의 둥글둥글한 귀여움과는 완전히 다른 카리스마였어요. 하지만 리버우드에 돌아왔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창문 너머로 힐끗힐끗 보는 시선들이 느껴졌죠. 한국개는 무섭지 않냐는 반응, 사냥개 아니냐는 수군거림이 들려왔어요. 저는 웃으며 진돗개는 사람을 지키는 개라고 답했습니다. 첫날 밤 백산이는 제 침대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꼬리 한번 흔들지 않고 그저 묵묵히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서 느꼈습니다. 이 아이는 특별하다고. 산책할 때도 다른 개들처럼 킁킁거리거나 뛰어다니지 않았어요. 그냥 제 옆에서 당당하게 걸었죠. 사람들 말이 들렸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저 개는 표정이 너무 진지하다는 말, 웃지도 않는다는 말들이요. 하지만 백산이의 그 침착함이야말로 진짜 품격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리버우드는 미국에서도 손꼽히는 부촌입니다. 큰 저택들, 잘 관리된 정원, 그리고 자부심 강한 사람들. 그 속에서 백산이는 어떤 평가를 받을까 걱정됐어요. 하지만 백산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나는 한국에서 온 진돗개라고 말하는 것처럼 꼿꼿한 자세로 걸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샤오웨이와의 그 불쾌한 첫 만남 이후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샤오웨이는 리버우드에 정착하면서 본격적으로 백산이를 깎아내리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우리 백산이를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백산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그냥 조용히 있기만 했을 뿐인데 샤오웨이는 마치 백산이가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리기라도 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커뮤니티 모임에서 대놓고 백산이를 깎아내렸어요. 진돗개는 사냥개라면서 훈련이 안 되는 야성견이라고 했습니다. 주민들은 황황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백산이는 어디서 온지도 모를 나라의 개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했지만 참았어요. 샤오웨이의 공격은 더욱 치밀해졌습니다. 커뮤니티 앱에 글을 올렸어요. 진돗개의 위험성에 대해 알아보라면서 공격적 본능이 강한 견종이라고 썼습니다. 그 글 아래 댓글들이 달렸어요. 정말이냐는 반응, 우리 동네에 그런 개가 있다니, 아이들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해명글을 올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다음 날 산책할 때 변화를 느꼈습니다. 아이들이 백산이를 보고 뒤로 물러났어요. 어머니들도 자녀를 끌어당기며 피해갔습니다. 더 황당한 소문까지 돌았어요. 백산이가 옆집 고양이 물었다는 헛소문이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닌데도 사람들은 믿었어요. 저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샤오웨이는 더욱 거만해졌어요. 황왕과 산책하며 큰 소리로 말했죠. 황왕이는 절대 그런 일 없다면서 황실 혈통이니까 품격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백산이는 점점 고립됐습니다. 다른 개 주인들이 피하기 시작했고 공원에서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하지만 백산이는 전혀 상처받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백산이가 제 얼굴을 핥으며 깨웠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죠. 산책을 나가자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구나. 커뮤니티 모임에서 저는 다시 한번 해명했습니다. 백산이는 절대 위험한 개가 아니라고 한 달 넘게 키우면서 한 번도 문제 없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샤오웨이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야 한다면서 야생 DNA가 있으니까 위험하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맞다며 조심하는 게 좋다고 동조했습니다. 저는 절망감을 느꼈어요. 아무리 설명해도 이미 굳어진 편견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백산이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옆에 와서 조용히 앉았어요. 그 따뜻함이 위로가 됐습니다. 공원에서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황왕이 백산이 앞에서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샤오웨이가 일부러 그렇게 시킨 것 같았습니다. 샤오웨이가 부추겼어요. 황왕이에게 내가 누구인지 보여주라고 했습니다. 황왕은 백산이 주위를 빙빙 돌며 위협했어요. 털을 곤두세우고 이빨을 드러내며 말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어떡하냐며 싸움 나는 거 아니냐며 진돗개가 달려들면 어쩌냐며 긴장감이 팽배했어요. 샤오웨이는 더욱 도발적으로 말했습니다. 저게는 감정도 없어 보인다면서 기계 같다고 했어요. 황실견의 기품을 이해 못한다는 식으로 비꼬았습니다. 그런데 백산이의 반응이 놀라웠어요. 단 한 번의 지짐도 없이 털 하나 곤두세우지 않고 그저 황왕을 바라만 봤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 달랐어요. 차갑고 깊은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내가 감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황왕은 그 시선을 받더니 급작기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으르렁거리던 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황왕이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백산이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냥 서 있을 뿐인데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냈습니다. 결국 황왕이 꼬리를 말고 샤오웨이 뒤로 숨었어요. 사람들이 당황했습니다. 그렇게 으스댔던 황실견이 그냥 시선만으로 기죽어버린 거였죠. 샤오웨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황왕에게 왜 그러냐고 화를 냈지만 황왕은 백산이와 눈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백산이는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제게 걸어왔어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말이에요. 그 모습에 전율이 흘렸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강자의 품격이구나. 사람들도 뭔가 느꼈는지 술렁거렸어요. 백산이가 뭔가를 한 건 아닌데 그냥 쳐다봤을 뿐인데 황왕이 왜 저러냐는 반응이었습니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어요. 누군가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저 진돗개가 뭔가 특별해 보인다고요. 다른 사람은 황왕이가 왜 갑자기 꼬리를 내렸냐며 의아해했습니다. 샤오웨이가 그렇게 자랑하던 황실견이 한국개 앞에서 기가 죽은 모습을 본 주민들의 표정이 묘했어요. 어떤 이는 고개를 갸웃거렸고 어떤 이는 백산이를 다시 한번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방금 전까지 황왕이를 치켜세우던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뭔가 예상과 다른 상황이 벌어진 거죠. 백산이의 조용한 위험 앞에서 황왕이 완전히 위축된 모습은 누가 봐도 명확했거든요. 일주일 후 리버우드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쓰레기통이 난장판이 되고 마당에 둔 화분들이 엉망으로 부서졌어요. 더 심각한 건 애완동물들의 실종이었습니다. 존슨 부부의 토끼가 사라졌고 스미슨의 고양이도 흔적 없이 없어졌어요. 사람들이 공포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커뮤니티 회의가 열렸어요. 회장이 긴장된 얼굴로 CCTV를 확인해보니 코요테 물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최소 5마리는 되는 것 같다고 했어요. 코요테라니. 저도 충격받았어요. 여기까지 내려온 거냐는 반응. 아이들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 쏟아졌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별다른 대책이 없었어요. 야생동물이라 함부로 처리할 수 없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밤마다 문단속을 철저히 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우리 집 주변만은 아무 피해가 없었어요. 쓰레기통도 멀쩡하고 마당 화분도 그대로였습니다. 어느 날 새벽 잠에서 깨어 창문을 봤는데 백산이가 보이지 않았어요. 어디 갔나 싶어 찾아보니 집 앞 마당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가만히 지켜보니 백산이가 집 주변을 천천히 돌고 있었어요.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고 귀를 쫑긋 세우고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마치 경비를 서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밤에도 그 다음 날 밤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백산이는 매일 새벽마다 집 주변을 순찰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백산이가 우리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샤오웨이 집은 어땠을까 궁금했어요.
소문으로 들으니 거기도 피해가 컸다고 했습니다. 쓰레기가 널브러지고 정원이 엉망이 됐다고 했어요. 누군가 황황이는 뭐 했냐고 물어봤습니다. 잠만 잤다고 코요테 소리 들어도 끄떡도 안 했다는 답이 돌아왔어요. 사람들이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코요테의 그림자가 리버우드를 덮쳤지만 백산이는 조용히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 끔찍한 일은 화요일 오후에 벌어졌습니다. 리버우드 회장 월터 리처드슨의 외손녀 클로이가 공원에서 놀고 있었어요. 월터 리처드슨은 리버우드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7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으로 커뮤니티를 이끌어가는 분이에요. 월스트리트에서 40년간 금융업에 종사하며 엄청난 부를 축적한 후 은퇴해서 리버우드에 정착했죠. 사람들은 그분의 한마디 한마디를 경청했고 그분이 내린 결정에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월터의 유일한 약점이 바로 5살 외손녀 클로이였어요. 평소에는 엄격하고 냉철한 분이지만 클로이 앞에서만큼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곤 했습니다. 그 소중한 클로이가 그날 오후 공원에서 혼자 놀고 있었던 거예요. 오후 햇살이 따스했던 그날, 공원에는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었어요.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놀고 어머니들은 벤치에 앉아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 평화로운 순간이 갑자기 악몽으로 바뀌었어요. 갑자기 수풀에서 코요테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5마리였어요. 눈이 번뜩이고 이빨을 드러낸 채 클로이를 둘러싸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아이는 무엇이 일어나는지 모른 채 무서워서 울기 시작했어요. 공원의 평화로운 분위기가 순식간에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클로이 엄마가 비명을 질렀어요. 목소리가 공원 전체를 갈랐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무서워서 가까이 갈 수 없었어요. 코요테들이 너무 위험해 보였거든요. 모두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샤오웨이도 황황과 함께 있었는데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얼굴이 창백해진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황황은 주인 뒤에서 벌벌 떨고만 있었어요. 샤오웨이가 뭔가 해보라고 다급하게 소리쳤지만 황황은 꼼짝도 안 했습니다. 그저 무서움에 떨 뿐이었어요. 그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백산이가 번개처럼 달려왔어요. 제가 부르기도 전에 이미 클로이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코요테들이 백산이를 보고 으르렁거렸어요. 하지만 백산이는 전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클로이를 등 뒤에 두고 낮은 자세로 코요테들과 대치했어요. 그 모습이 마치 고대 전사 같았습니다. 가장 큰 코요테가 먼저 덤벼들었습니다. 백산이는 정확하게 목을 물어 제압했어요. 다른 코요테들도 하나둘씩 달려들었지만 백산이는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클로이를 중심으로 완벽한 원을 그리며 싸웠어요. 한 마리가 아이 쪽으로 다가오려 하면 즉시 막아섰습니다. 피를 흘리면서도 상처를 입으면서도 계속 싸웠어요. 그 용기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백산이가 다칠까봐 너무 걱정됐지만 동시에 마음속으로 간절히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우리 백산이 제발 다치지 말고 그 아이를 지켜달라고 속으로 빌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눈을 뗄 수 없었어요. 저 작은 영웅이 보여주는 용기가 너무나 자랑스러웠거든요. 결국 코요테들이 물러갔습니다. 백산이의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서 하나둘씩 도망쳤어요. 클로이는 상처 하나 없이 무사했습니다. 사람들이 달려왔어요.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백산이를 바라봤어요. 경외감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게 바로 한국 정신이구나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고개를 끄덕이며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 것 같다고 했어요. 목숨을 걸고 남을 지키는 그 마음, 그게 바로 한국에서 온 개의 정신이라고 했습니다. 백산이는 여전히 클로이 앞에 서 있었습니다. 상처를 입었지만 꿋꿋했어요. 숨을 헐떡이면서도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클로이가 백산이를 꼭 안았어요. 그 순간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 모습을 본 모든 사람들이 눈시울을 붉혔어요. 샤오웨이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황황은 여전히 떨고만 있었거든요. 그 대조가 너무나 명확했어요. 저는 백산이를 끌어안으며 울었습니다. 정말 고생했다고 고마웠다고 속삭였어요. 이게 바로 진돗개구나. 주인과 아이를 위해 목숨 걸고 싸우는 진짜 개구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클로이 할아버지 월터 리처드슨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리버우드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이에요.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백산이가 우리 클로이를 구했다고 말했어요. 그분이 백산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 개야말로 진짜 영웅이라고 생명의 은인이라고 했어요. 그 말에 주변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급실에서 백산이 치료를 받는 동안 사람들이 계속 찾아왔어요. 백산이 어떠냐며 많이 다쳤냐며 걱정스러운 표정들이었습니다. 커뮤니티 앱도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백산이 정말 대단하다는 글,
진짜 용감한 개라는 글. 우리가 편견을 가졌던 것 같다는 사과하는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일주일 후 커뮤니티 모임이 열렸어요. 월터 회장이 백산이를 리버우드 명예 수호견으로 임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만장일치로 통과됐어요. 샤오웨이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얼굴이 상당히 부끄러워 보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에게 다가와서 죄송하다고 사과했어요. 진돗개에 대해 잘못 생각했다면서 백산이는 정말 특별한 개라고 인정했습니다. 황왕도 뭔가 배운 것 같다고 백산이를 보면서 말이라고 했어요. 그러더니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중국개보다 한국개가 더 대단한 것 같다고, 진짜 용기란 게 뭔지 깨달았다고 했어요. 샤오웨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황실 역사나 혈통보다 중요한 건 진짜 마음이라는 걸 백산이가 보여줬다고 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정신을 가진 나라인지 알겠다면서 앞으로는 한국을 존중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황왕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백산이를 보면 꼬리를 살짝 흔들고 도전적인 자세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더라고요. 아이들도 달라졌어요. 백산이는 영웅이라며 코요테한테서 클로이 구했다며 백산이를 보면 달려와서 쓰다듬으려 했습니다. 수의사의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백산이는 정말 특별하다고, 자신이 다칠 걸 알면서도 아이를 지켰다고 했습니다. 이런 용기는 아무 개나 가진 게 아니라고요.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드디어 사람들이 백산이의 진짜 모습을 알아봐주는구나. 진돗개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는구나. 백산이는 여전히 조용했어요. 명예든 칭찬이든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저 제 옆에서 평온하게 있을 뿐이었죠. 그 모습이 더욱 대견했어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백산이는 이제 리버우드의 상징이 됐어요.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안전교육 마스코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백산이를 보면 환호해요. 영웅개라며 우리를 지켜주는 개라며 좋아했습니다. 백산이는 아이들 앞에서도 여전히 차분했지만 꼬리를 살짝 흔들어주곤 했어요. 지역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저는 카메라 앞에서 진심을 털어놨어요. 백산이는 제 가족 그 이상이라고, 나의 스승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개를 통해서 배웠다고 했어요. 진정한 용기가 뭔지, 진정한 충성이 뭔지 말이에요. 눈물이 흘렸지만 참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온 이 특별한 개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거라고 했어요. 인터뷰가 방송된 후 리버우드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한국을 아느냐는 말이 유행어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커피숍에서도, 마트에서도, 길에서 만나도 사람들이 한국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다는 사람, 한국 음식을 먹어보겠다는 사람, 심지어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사람까지 나타났습니다. 백산이 한 마리가 리버우드 전체를 한국 팬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진돗개 정말 대단하다는 반응, 한국 개들이 다 저런가 하는 궁금증, 우리도 진돗개 키우고 싶다는 말들이 나왔습니다. SNS에 진돗개 입양 문의가 쏟아졌어요.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대한 관심도 폭발했습니다. 샤오웨이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됐어요. 백산이 덕분에 깨달았다면서 진짜 품격이 뭔지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황왕도 백산이를 롤모델 삼는 것 같았어요. 월터 회장이 백산이 동상을 세우자고 제안했습니다. 리버우드 공원 입구에 말이에요. 주민들이 박수로 찬성했어요. 동상 제막식 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백산이는 제 옆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자신의 동상을 보면서도 별로 관심 없는 것 같았어요. 월터 회장의 말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의 동상이 아니라고, 용기와 충성, 그리고 진정한 사랑의 상징이라고 했어요. 저는 백산이를 바라봤어요. 처음 만났을 때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차분하고 위엄있고 흔들리지 않는 그 모습. 하지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알아봐줬어요. 백산이에게 고마웠다고, 너 덕분에 많은 걸 배웠다고 말했어요. 백산이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말하는 것 같았어요. 이게 바로 진돗개야. 한국에서 온 하얀 개 한 마리가 미국 부촌 전체를 바꿔놨습니다. 이제 리버우드 사람들은 백산이를 볼 때마다 말해요. 저게 바로 한국 정신이야. 저는 매일 밤 백산이와 산책하면서 생각해요. 이 아이가 단순히 개가 아니라는 걸요. 천년을 이어온 한국의 혼, 그 자체라는 걸 말이에요. 백산이는 여전히 새벽마다 집 주변을 순찰합니다. 코요테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지만 백산이의 경계는 끝나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진돗개의 본능이니까요. 어느 날 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백산이 소식 들었다면서 정말 자랑스럽다고 했어요. 백산이를 분양해준 브리더였습니다. 진돗개의 진짜 모습을 보여줘서 고맙다고, 한국의 위상을 높여줘서 고맙다고 했어요. 지금도 전 세계에서 문의가 옵니다. 리버우드의 백산이 같은 개를 키우고 싶다고요. 유럽에서도, 남미에서도, 심지어 아프리카에서도 연락이 와요. 저는 그럴 때마다 말해요. 진돗개는 특별하다고,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라 가족이라고요. 한국의 정신이 담긴 살아있는 보물이라고요. 리버우드 사람들은 이제 한국을 충성심과 용기의 나라로 기억합니다. 백산이 한 마리가 바꾼 인식이에요. 한국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작은 나라, 변방의 나라가 아니라 진정한 가치를 아는 나라로 말이에요. 백산이는 이제 리버우드의 정신적 지주가 됐습니다. 아이들이 힘들 때면 백산이를 찾아와요. 그냥 옆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된다고 해요. 샤오웨이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황황이한테 백산이를 본받으라고 한다면서 웃었습니다. 2000년 황실 역사보다 진짜 정신이 더 중요하다는 걸 배웠다고 했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백산이가 단순히 한 마리 개의 영웅담이 아니라는 걸요. 한국이라는 나라, 그 나라 사람들의 정신을 보여준 살아있는 증거라는 걸 말이에요. 매일 저녁 백산이와 함께 공원을 걸으면서 자부심을 느껴요. 미국 최고 부촌에서 인정받은 한국에게, 아니, 한국의 정신을 옆에 두고 있다는 자부심을요. 백산이는 지금도 조용합니다. 명성에 취하지 않고 칭찬에 우쭐하지 않아요. 그냥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갈 뿐입니다. 그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왕의 품격이에요. 백산이에게 고맙다고, 내가 보여준 한국의 모습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백산이가 제 손을 살짝 갈랐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했을 뿐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리버우드의 하늘 아래, 백산이와 저는 오늘도 걷습니다. 한국에서 온 작은 영웅과 함께 자랑스럽게 걸어갑니다.